지금 이게 할 짓이야? 당장 그만두고 일자를 알아봐. 아, 좀. 야, 재민이는 밥 먹었어? 아마 먹었을 거예요. 아마? 확인은 해봤어, 안 해봤어? 방문 앞에 놓고 왔으니까 먹었겠죠 뭐.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데? 애가 벌써 34이야, 34. 알아요. 나도 알고 있다고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요? 그럼 왜 계속 받아주는 거야?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애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굶으라고 해요? 더러운 옷 입고 살라고 해?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새벽 5시 반이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떠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34년이네요. 아들 나이만큼요. 옆에선 남편이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저 복도 끝 아들 방에서 들리는 미세한 키보드 소리. 어젯밤에도 게임했나 봐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컵라면 용기 2개가 놓여 있네요. 아들이 먹고 간 거예요. 새벽 3시쯤 먹었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방문을 열고 먹은 것 치우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도 아무 말 못합니다. 매일 아침이 똑같아요. 컵라면 용기 치우고 아들 방 앞에 밥 놓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 엄마인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친구 하나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애를 너무 안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는 말 같아서 더 슬퍼지더라고요. 아침 7시 남편하고 마주 앉아 밥 먹는데 둘 다 말이 없어요. 그냥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아들이 어렸을 땐 아침 식탁이 시끄러웠죠. 엄마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그래, 도시락 잘 챙겼어? 그땐 행복했어요. 시끄러운 게 행복인 줄 몰랐죠. 그때 복도 쪽에서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에요. 문 열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방문 닫히는 소리. 잘 잤어? 이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그냥 삼켜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크하고 들어가서 말 걸었거든요. 재민아 아침 먹어. 괜찮아요. 좀 이따 먹을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대답은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이젠 노크도 안 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저 컵라면 용기를 치우러 가는데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사실은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2년 전이었어요. 저도 참다 못해서 남편하고 결심했죠. 여보, 이번엔 진짜 재민이 내보내자.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재민아, 나가서 살아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이제 다 컸어. 혼자 벌어서 살아야지. 엄마, 나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원룸 하나 구해줬습니다. 보증금의 월세까지 우리 노후 자금 깨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아들한테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버텼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잘 살고 있나 싶었죠.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 왔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연락 오면 받지 말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알아. 나도 이번에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근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한 통도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잘 먹고 있는 건가? 씻고는 다니나? 아프진 않은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여보, 전화 왔어. 누구한테? 재민이 집주인한테.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낮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아들 데리고 가세요. 뭐라고요? 옆방에 사는 사람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대서 냄새가 복도까지 난대요. 아들이 담배를 피워요? 예, 그것도 하루 종일요. 아들은 담배를 안 피웠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기론. 그리고 밤에 게임하면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벽을 두드리면 욕을 한대요. 오죽하면 옆집에서 경찰까지 불렀겠어요. 소음 때문에 6개월도 안 돼서 결국 우리가 나섰습니다. 원룸에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냄새부터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썩은 음식 냄새. 너 이 새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방 안은 쓰레기장이었어요.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창문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아들은 이불도 안 덮고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재민아, 아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민아, 너 밥은 먹고 다녔어? 언제 씻었어? 머리가 왜 이래? 아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재민아!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 좀 해봐.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왔어요. 보증금은 다 날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사과하고 옆집 사람들한테도 사과하고 도배랑 장판까지 다시 해주고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아니, 원점보다 더 나빠졌어요. 아들은 더 방에서 안 나오고 우리는 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아들한테 말을 걸어봐야지. 저녁엔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그런데 막상 점심때가 되니까 아들 방 앞에 국이랑 반찬 놓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혹시 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쩌지? 혹시 내가 말 걸었다가 짜증내면 어쩌지? 혹시 또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혹시 2년 전처럼 또 무너지면 어쩌지? 그래서 그냥 오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설거지하다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누군가 했는데 우리 엄마 얼굴이더라고요. 아니, 엄마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나. 손등도 주름이 생기고 목에도 주름이 생기고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래, 알았어. 너도 엄마 손 놓지 마. 그때 아들 손이 얼마나 작고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쥐던 그 작은 손의 체온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그 손은 하루 종일 마우스만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착했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차 조심하고. 친구들도 많았고 성적도 중간은 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닐래. 왜 성적 올려야지? 난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대학 왜 가요? 가서 뭐 해요? 아들이 방문을 닫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거울 속에 있는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 아들을 살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를 죽이고 있는 거야?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뭐. 일찍 퇴근했네요. 저녁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재민이 얘기를 꺼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근데 막상 밥상 앞에 앉으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밤 10시? 남편은 TV 보고 있고 저는 부엌에서 내일 반찬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하다가 지는 모양이에요. 아, 진짜 이게 말이 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예전 같으면 방에 가서 재미나 욕하지 마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귀를 막았어요. 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욕을 했나? 우리 앞에선 안 하니까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깐 미안해.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2년 전에도 실패했잖아.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미안. 근데 사실이잖아. 알아.
나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계속 살 건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요. 지 인생인데 부모라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2년 전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새벽 1시.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복도 끝 아들 방에서 어김없이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자나 봐요.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하려다가 손을 내렸어요. 문 너머에서 아들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괜찮아. 걱정 마. 그래. 나야 뭐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취업?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평소처럼 아들 방 앞에 밥을 놓으려고 했어요. 밥은 먹여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걷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문을 여는 순간 손에서 국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까맣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어요. 2년 전 그 원룸에서 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제가 할게요. 아들이 쭈그려 앉아서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민아. 엄마, 왜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에게 잘해준다는 게 이렇게 됐어.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은 그릇 조각 다 줍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였습니다. 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응, 괜찮아. 재민이 때문에 또 속상해? 얘야,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책임질 건데. 알아. 근데 뭐? 한참 뒤에야 입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재민이 놓지 못하는 게 재민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엄마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인 것 같아. 2년 전에 한 번 실패했잖아. 그게 너무 무서워. 재민이가 원룸에서 그렇게 무너진 게 내 탓 같아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그래. 친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그때랑 지금은 달라. 어떻게 달라. 그땐 넌 재민이를 밀어냈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물러서려는 거잖아. 그게 다른 거야.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아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2년 전처럼 다시 실패할 수도 없고 아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도 없으니까요. 대신 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방 앞에 밥을 놓으면서 메모지를 하나 붙였어요. 재민아, 엄마 오후에 외출해. 저녁은 알아서 먹어. 처음으로 제 일정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들 걱정은 되었지만 내 눈에는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아들에게 매달려서 아까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 오후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도서관도 가고 카페에서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처음엔 불안했어요. 집에 가면 아들이 밥을 안 먹었을까 봐. 근데 돌아와서 보면 방문 앞에 놓은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먹은 거예요. 혼자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요? 응,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거울을 보니까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동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프리지아 한 다발 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왔었죠. 얼마 만에 사보는 꽃인지 집에 와서 거실 테이블에 꽂아놨더니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꽃 향기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물 먹으러 왔는데 꽃병을 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누가 사온 거예요? 응, 엄마가 사왔어. 예쁘네요. 그 짧은 대화가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아들이 물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걸음이 조금 느렸어요.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민이가 웬일로 나한테 먼저 말 걸었어. 진짜? 응, 꽃 보고 예쁘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늦게 컵라면 먹고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제 탓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아들에게만 쏟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한 달에 1번은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갑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몇 년 만에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글쎄,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웃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물었어요. 재민이 밥은 어떻게 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겠지 뭐. 그리고 어제는요, 아들이 저녁 때 스스로 나와서 냉장고를 뒤적이더라고요. 부엌 입구에 서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응, 왜?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옆에 서 있는 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먼저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두부랑 호박을 넣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 물러서니까 아들이 한 발자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부모는 언제 자식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저는 한번 실패했어요. 너무 급하게 밀어냈다가 다시 품에 안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놓아주는 게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천천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 있으면 아들도 설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아들도 사는 법을 배워요. 오늘 닫힌 문 앞에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 발자국씩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릴지도 몰라요. 저처럼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